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주변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정말 믿음직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친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새학년 새학기 준비 중에서 교우관계, 즉 친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이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친구관계일 텐데요. 내년에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랑은 다른 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건데요. 지금쯤이면 아마 대부분 학교가 반 편성이 완료되었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몇 반인지 확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몇 반인지 공유한 친구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를 만나려면 3월 2일 날 학교를 직접 가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3월 달에 새로운 친구들, 낯선 친구들과 처음부터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3월 분위기를 담임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을 제외한 2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이전에 같은 반 친구들이거나 친했던 그룹 또는 동네 친구나 학원 친구들 같이 서로 알고 있는 그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속상하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학급에서는 눈에 보이는 큰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으로 나뉘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적게는 4개에서 6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그룹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첫날부터 일주일간은 서로 친한 친구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룹을 제외하고는 많은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를 관찰하며 탐색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학년이 될수록 저학년, 중학년에 비해서 이미 친했던 친구들이 고착화가 되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고정화된 그룹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정말 일반적일 수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실천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주어져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실 알았지만 지금껏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선뜻 나설 수 없는 학생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또는 자녀분들이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제시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것 한 가지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 보시고 정말 도전해 보셔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친구 관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라는 분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급 친구 관계에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먼저 한 명씩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실에서는 이미 교실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활발한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런 활발한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 다가가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도적인 그룹이 4명이라고 할 때 이 4명이나 3명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1명만 알거나 이 4명을 잘 모르는 시기일수록 조심스럽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친구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주위 친구들의 신경을 많이 봅니다. 비록 이 4명 중에 이 1명이 새로운 친구랑 친해지고 싶더라도 이 3명이 그러지 않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1명은 이 3명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 4명이 친하고 절친 관계일수록 이런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친구는 내 것이라는 소유까지 느끼지만 심하지 않더라도 그룹 내에 서로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명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이 친구 혼자 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내에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1년 내내 또는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잘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그룹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친구 관계를 위해서 그냥 편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새롭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나면 친구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또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데요. 마치 연인들 사이에서 조언 같네요.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사귈 수 있는 친구의 폭이 너무 한정적이고 좁아집니다. 게다가 하나씩 따지면 내 마음도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친구 작년에 이랬다더라, 저 친구 성격 별로야, 이렇다더라 등등의 카더라 소식이 난무합니다. 물론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건 틀리던 간에 본인이 직접 겪은 거나 본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친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물론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새학년 새학기 준비를 바른 행동만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런 편견과 오해 없이 그 친구를 대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3월 달에도 계속 보인다면, 계속 불편한 장난을 치거나 나랑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올해 내가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서 생활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판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친구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과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과거 묻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주변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정말 믿음직해, 정말 객관적이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구야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친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성적보다는 인성이나 인품 위주로 친구 관계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측면을 바꿔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또래 친구들이나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의 관심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담임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가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결국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용기를 낸 친구는 실망해서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는데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다가가기 전부터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고 다가가는데요. 본인의 질문을 생각하지 다른 친구가 이 질문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친구들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으면서 서로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정말 끊임없이 투닥거리면서 갈등이 있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다시 모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게임이나 놀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런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공통된 관심이 있는 그룹에게는 다가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본인이 정말 친해지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하면 되는데요. 방법을 물어봐도 되고 옆에서 구경하다가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워낙 유명했던 포켓몬 카드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포켓몬 카드를 사도 되고 아니면 포켓몬 캐릭터를 궁금해해도 되고 게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해도 됩니다. 주위 친구들은 신나서 그 친구한테 설명해주기 바쁩니다. 그런데 포켓몬 이런 카드 게임에 정신없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 이런 드라마 봤어? 그 영화 봤어?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음악인지 아이돌인지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다가간다면 조금이나마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활동 잘하기,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담임 선생님께 친해지고 싶은 학생 말씀드리기 등등 효과적인 방법들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준비 중이니 그때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